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1,3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에서는 백화점과 여의도 식당가를 중심으로 토요일 신규 확진자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509명이 확진됐습니다. 수도권 밖에서도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자정부터 수도권에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는 사실상 외출 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주말 이틀 동안도 4단계 조치를 준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부 대형 종교 행사는 그대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 훈련병에 이어 주한미군에서 복무하는 카투사 병사들도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돼 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수도권 지자체장들과 함께 수도권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에서 8명의 후보 가운데 최문순, 양승조 후보가 탈락했습니다. 6명으로 압축된 민주당 대선 주자 후보들은 내일부터 본경선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초복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국지적 소나기가 겹치며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열대야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괴짜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이 잠시 뒤 자신의 회사가 발사하는 우주 비행선을 타고 우주 관광에 나섭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를 제치고 우주 관광의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네, 지금부터 4시간 반 뒤인 오늘 밤 자정부터 최고 단계 방역 조치인 한국형 셧다운 거리두기 4단계가 수도권에서 시작됩니다. 처음 해보는 4단계가 2주 동안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배려와 인내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겠죠. 예. 네. 자,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 연속 1,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1,324명입니다. 특히 지난주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알파 변이보다 더 많이 검출되면서 델타 변이의 확산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먼저 김수영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 인근 현대백화점발 집단 감염으로 주말과 공휴일 운영 시간을 오후 6시까지 연장했지만 몰려드는 검사 인원에 줄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검사 마감을 1시간 반 앞두고 있는데요. 검사 대기 인원은 진료소 앞 지하보도까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특히 관내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뒤늦게 검사를 받으러 나온 학생과 학부형도 많았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같은 반 친구가 걸렸다고 해서 늦게라도 나왔어요. 어느 곳이나 안심할 곳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 확진자는 1,324명으로 사흘째 1,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여의도 식당발 확진자 등으로 509명이 늘어 닷새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토요일 기준 가장 많은 확진자입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의 3명 중 1명이 변이 바이러스로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점점 증가하여 알파 변이보다 더 많이 검출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주 델타 변이가 알파 변이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하여 검출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확진자 급증으로 수도권의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80%를 넘어서면서 방역당국은 생활치료센터 부족 시 1인 가구는 재택치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그럼 잠시 뒤 자정부터 시작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상 초유의 3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내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오후 6시에서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2명 모임만 가능합니다. 이 말은 곧 야간에는 외출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후 6시부터는 택시 탑승도 2명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등산도 2명만 가능하고요. 흡연실에서는 모르는 사람끼리라도 2사람 이상은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제한 사항이 생깁니다.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고요. 대규모 행사는 모두 금지됩니다. 종교 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스포츠 경기 또한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은 10만 원, 사업장에는 300만 원이 부과되고요.
방역 위반 시설이나 업체에 대한 10일 운영 중단 조치는 지난 8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 수업도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내일부터, 서울에서는 14일부터 이달 중에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까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진행된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앞으로 2주간 다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단합된 멈춤으로 이 시간 슬기롭게 이겨내야겠습니다. 자, 이제 4시간쯤 지나면 수도권에는 사상 초유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됩니다. 앞서 보셨습니다만 오후 6시부터는 사적 모임이 2명, 택시도 탑승 인원 2명입니다.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도 인정이 안 됩니다. 최고 단계의 거리두기고 한국형 셧다운이라고 봐야 할 텐데요. 지금 이 시간 서울의 거리 표정은 어떤지 취재 기자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영 기자. 네, 거리두기 홍대 입구역 9번 출구에 나와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직전인데 분위기 어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홍대 입구역 9번 출구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현재 지하철역 앞에는 약속을 기다리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휴일임을 감안하더라도 비교적 평소에 비해서도 굉장히 북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몰린 편이었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전이더라도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당부가 다소 무색한 분위기였는데요. 방역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아쉬움을 토로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많이 아쉽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코로나가 많이 없어졌으면 하는데 그래도 당분간은 못 만난다는 생각이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내일부터는 종교시설 집회도 모두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네, 맞습니다. 12일부터 내일부터 25일까지는 종교시설 집회도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오늘까지는 강제성이 없다 보니 일부 대형교회는 마지막 대면 예배를 찾은 사람들로 북적이기도 했습니다. 신도들은 방역의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일부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거리두기도 잘 지키는데 엉뚱한 데서 그런 걸 해가지고 괜히 교회만 좀 속상해요. 개신교계에선 인원을 줄이더라도 기본적인 예배는 최소한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전례 없는 4단계 조치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산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홍대 입구역에서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네, 군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 내 집단 감염 확진자는 84명으로 늘었고요. 주한미군에서도 카투사 등 37명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늘 코로나19 관련 긴급지휘관회의를 개최하고 내일부터 2주간 외박과 면회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김영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10명 가운데 6명은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논산 육군훈련소 훈련병들인데 지난 7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닷새 만에 누적 확진자가 84명으로 늘었습니다. 주한미군에서도 지난 5일부터 7일 사이 37명의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주한미군과 가족, 카투사까지 누적 확진자가 1천여 명을 넘어섰는데 주한미군의 80%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상황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서욱 장관은 긴급지휘관 회의를 열고 강화된 국내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주간 전국 군부대에서 외박과 면회, 외출이 금지되고 휴가는 병력의 10% 안에서만 허락됩니다. 출퇴근을 하는 간부들의 일과 후 외출과 이동도 통제했으며 군내부의 행사와 방문, 출장 대면 회의도 금지시켰습니다. 종교 활동 역시 온라인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만 국방부는 비수도권의 경우 장성급 지휘관 승인이 있으면 외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닷새째 1000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자정부터는 전례 없는 초강력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에서 시작이 됩니다. 4차 대유행 언제쯤 잡힐 수 있을까요? 사회부 강용호 기자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이제 2주 시행 들어갑니다. 오늘 밤 자정부터. 네, 기억이 까마득하시겠지만 수도권의 본격적인 사적 모임 제한이 시작된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네. 이 당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가 시작됐고 이후 영업 제한을 1시간 연장했지만 거리두기의 큰 틀은 7개월 가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이제 오늘 밤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3차 대유행 초반의 확산세는 잡았지만 최근까지도 중규모의 유행이 계속되다 4차 대유행까지 온 것인데요. 더군다나 확산세를 나타내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지난달 이후 연일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처럼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작용하는 상황에서 단 2주간의 고강도 거리두기로 4차 대유행을 잡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다만 방역당국은 2주 동안 유행 확산을 꺾고 나서 이번 달 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백신 하반기 접종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2주 뒤부터는 다시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며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게 됩니다. 네, 결국 이제 방역 당국이 희망을 거는 것은 백신 예방 접종인데 이제 백신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제 모더나 백신 예약이 시작이 되죠? 네, 자정부터 모더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시작합니다. 예. 접종 대상자는 55세에서 59세입니다. 352만 4천 명 가량인데요. 엿새 동안 진행되는 사전 예약은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본격적인 접종은 오는 26일부터 전국 13,000여 곳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상반기 접종에서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접종을 취소한 60에서 74세 고령층 역시 이번 사전 예약에 참여해야 합니다. 네, 저도 지난번에 사전 예약 인터넷으로 해봤는데 되게 쉽더라고요. 예. 자, 모쪼록 2주간만이라도 거리두기가 잘 지켜져서 눈에 띄는 효과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특별 방역 점검 회의가 열린다면서요? 네, 내일 오후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도권 특별 방역 점검 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모두 참석하는데요. 부처별 특별 방역 상황과 함께 지자체별 방역 조치에 대한 논의가 오갈 예정입니다.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시작되는 만큼 부작용과 미비점을 점검해 즉각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아무래도 소상공인들 손실이 클 텐데요. 보상 논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에 관한 논의가 계속됐는데요. 예. 앞서 지난 7일 영업 제한 등에 의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이 공포된 바 있습니다. 당초 공포일 3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중대본은 이번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손실도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뭐 아무쪼록 좋은 결론이 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4단계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 기자실도 이제 폐쇄에 들어간다면서요? 네,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이 2주간 폐쇄됩니다. 시청자분들도 대통령 특별 연설 등에서 춘추관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지난 1990년 완공된 춘추관은 2003년 시설 공사로 잠시 폐쇄된 적이 있지만 감염병 방역 조치로 폐쇄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 기자실인 소통관 역시 폐쇄를 피할 수 없었는데요. 국회 출입기자에게 확인해보니 현재 각 언론사의 부스는 완전히 폐쇄됐고 브리핑실은 기자회견 진행을 위해 단상만 남은 상태라고 합니다. 뭐 모든 분야에 계신 분들이 재택근무들 많이 하시니까요. 예. 네. 자, 그리고 코로나도 문제지만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이 다른 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다.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병원에 안 간 사례가 이전보다 3배가량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민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작년과 올해 3차례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진료가 필요했지만 병원에 안 갔다는 응답은 15% 안팎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9년 조사 결과보다 3배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네.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로 절반 이상이 병원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가지 않은 자발적인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의사 등 병원 측에서 다음에 오라고 권해 가지 못했다는 응답도 10% 안팎이었습니다. 네, 뭐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조사 결과입니다. 예. 지금까지 사회부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8명에서 6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오늘 예비 경선 컷오프 결과가 발표됐는데 양승조, 최문순 후보가 탈락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경선으로 들어가며 여당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예비경선 컷오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위기로 외부 인원의 출입을 최소화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결과 발표에서 후보 8명 가운데 6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기호 1번 추미애, 기호 3번 이재명, 기호 4번 정세균, 기호 5번 이낙연, 기호 6번 박용진, 기호 9번 김두관. 지난 9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된 여론조사의 결과로 양승조 충남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는 탈락했습니다. 국민과 당원 의견을 각각 50% 반영한 결과인데 대중적인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두 후보가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컷오프 결과의 순위나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6명의 후보들은 다음 달부터 전국 순회 경선에 돌입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는 9월 5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네, 최종 본선 주자 6명을 뽑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2달 동안 본선 레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 시작합니다. 자, 남은 대선 시기에 지금부터 정치부 우정환 기자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우정환 기자.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제 본선 시작입니다. 남은 일정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최종 후보 6명을 추린 더불어민주당은 9월까지 약 2달 동안 레이스를 펼치게 됩니다. 8월부터 전국을 도는 이른바 순회 경선을 하게 되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전국 11개 권역을 돌면서 투표를 해 모두 3번에 걸쳐 결과를 발표하는 슈퍼위크를 진행하는데 마지막 9월 5일 서울 경선 슈퍼위크에서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이때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즉시 대선 후보가 되고 과반이 안 나오면 9월 10일까지 1, 2위 주자 간 결선 투표를 치릅니다. 네, 뭐 중간중간 또 TV 토론도 아마 하게 될 것이고요. 자, 오늘이 7월 10일이니까 8월 10일, 9월 10일 이때가 꼭 이제 2달 남은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국민의힘 쪽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정이 늦은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먼저 시작되는데요. 일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당외 주자들을 고려해 당의 공식 경선 일정은 민주당 후보 선출이 끝난 뒤인 9월 말부터 시작합니다. 네. 애초 이준석 대표가 8월 말 대선 버스 출발을 언급했던 데 비해 출발 시각을 좀 더 미뤄준 거죠. 대선 버스는 정시 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정시 출발이 이제 8월 말로 생각하고 있는데 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군요. 네, 정시 출발로는 유지하고 있지만 출발 시각만 조금 미뤄주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총장 측근들이 8월 입당을 설득하고 있는 만큼 윤 전 총장도 경선에 자연스럽게 참석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더 빨리 입당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헌 당규에 따라 국민의힘 최종 후보는 민주당보다 약 2달 늦은 11월에 선출됩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내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 후보 등록을 먼저 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네, 그러면 야권 후보로는 제일 먼저 등록하는 거예요? 네, 내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예비 후보 등록 일정이 딱 시작하는데요. 현재 내일 등록하겠다고 공지한 게 윤 전 총장밖에 없기 때문에 이대로면 윤 전 총장이 1번으로 등록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민주당 경선하는 중인데 역선택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SNS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는데요. 김 의원은 자신이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에 신청한 인증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어 자신은 추미애 후보를 찍겠다고까지 말했는데요. 이에 이재명 후보 측이 발끈했습니다. 김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 모임 등이 역선택을 선동하고 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민주당 후보를 만들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도 국민의힘 소속인데 투표를 할 수 있어요? 민주당 경선에? 네, 민주당 경선 룰에서는 당적이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게 룰을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역선택이라는 게 말 그대로 우리 쪽이 상대하기에 강한 후보 대신에 약한 후보를 밀어서 좀 이득을 보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역선택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후보인 자신을 배제하려는 역선택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남은 본경선에서 과반을 차지하면 결선 없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데
만약 이런 역선택 움직임이 많아지면 과반을 못 얻게 돼 결선 투표에 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상대 후보에게 반 이재명 연대가 만들어져 결과를 장담할 수도 없게 되는 만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제가 김 의원과 통화해보니 김 의원은 민주당이 역선택도 감수하겠다는 룰을 만들었고 자신은 유권자로서 따랐을 뿐이라며 가볍게 이런 인증글을 올린 데 대해 너무 진지하게 나오는 걸 보니 너무 쫓기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군요. 네, 일단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이낙연 후보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면서요. 이 적을 앞에 두고 아군끼리 논쟁을 한 상황인데 어떤 일입니까? 네, 최근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의혹들을 두고 이 지사는 어제 부인의 결혼 전 의혹까지 지나치게 문제 삼는 거라며 가급적 후보 본인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여권에서 김 씨 의혹에 대해 총공세를 펴고 있는 것과는 다른 주장인데요. 이에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은 국가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가족에게도 사생활은 보호해드려야 옳지만 그러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엄중한 검증이 필요하다. 정세균 후보도 조국의 가족을 탈탈 털던 윤석열 씨의 부인과 장모 비리를 덮자는 말씀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통일부 폐지론으로 시작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설전이 젠더와 인권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SNS를 통해서 핑퐁식 설전을 펼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작은 정부를 주장하며 통일부 폐지론을 언급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번에는 페이스북에 통일부 장관은 젠더 감수성 운운하기 전에 인권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젠더와 인권으로 전선이 확대된 데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이 장관이 여성 직원들에게 꽃을 나눠준 유튜브 영상이 발단이 됐습니다. 앞서 이 대표가 통일부 폐지론을 주장하며 해당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는데 이 장관이 젠더 감수성을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통일부 장관이 유튜브를 찍는 사이 북한 여성 인권 실태를 챙긴 것은 탈북 여성이고 유엔이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이 장관 역시 꽃을 준 것을 시비 걸었지 북한 인권을 위해 힘쓰라고 하지 않았다며 논점 이탈을 지적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또 인권 감성은 상대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한다고 일침을 놓으며 이 대표가 총기 난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 대선 예비후보도 가세했습니다. 국정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내놓을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주장한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는 보수 정체성의 핵심인 작은 정부 논란으로 대선판에 확산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얼마 전 승리 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SNS로 누구도 서럽지 않은 세상을 이루겠다 이런 글을 남겼죠. 그러자 서울대 학생처장은 이 지사의 행보가 역겹다고 말해 정치권으로 파장이 커졌는데요. 이 지사가 오늘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현장을 찾아서 유족을 위로하면서 역겹다는 표현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59살 이모 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지 2주가 지났지만 사인에 대한 논란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정원 196명인 기숙사 건물 관리를 혼자 하거나 중간 관리자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며 갑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8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삐뚤삐뚤 쓰신 답안지를 보며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올라온다며 누구도 서럽지 않은 세상을 이루겠다고 글을 올리면서 공방이 가열됐습니다. 이에 서울대 학생처장 구민규 교수는 한 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산 사람들이 너도 나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역겹다며 사실상 이 지사를 저격했습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구 교수는 글을 지웠지만 유족 사정이 딱하더라도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 일방적 주장만으로 또 한 명의 무기계약직인 중간관리자를 가해자로 만들 순 없다며 정치권에 이미 유통되고 있는 프레임을 비난했습니다. 학교 측도 중간관리자를 향한 마녀 사냥을 멈춰달라며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컷오프 발표 직전 서울대를 방문해 유족을 만났습니다. 그 부분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정치권에선 이 지사의 행보가 흑수저 정체성 강조를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재환입니다. 충남 보령의 대천해수욕장 인근 펜션에서 큰 불이 나서 투숙객 71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보령의 다른 곳에서는 패러글라이딩을 타던 2명이 60m 상공에서 추락해 1명이 숨졌습니다. 윤기랑 기자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불티가 눈처럼 떨어집니다. 화염에 쌓인 건물을 향해 누군가 다급히 물을 뿌리는 사이 소방차가 도착합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대천해수욕장 인근의 한 펜션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응 2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7시간여 만에 불을 잡았지만 건물 4개 동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뭔 소리인지 펑펑 보고 터졌어요. 저 화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순식간에. 이게 타서 무너지는데 저 1시간 반? 건물이 불이 쉽게 번지는 통나무로 만들어져 진화가 쉽지 않았는데요. 주변에 이와 같은 펜션 수십 채가 몰려 있어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화재 당시 펜션에 있던 71명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경찰분들 오셔가지고 다 피하라고 그래가지고 펜션 밑으로 내려갔죠. 지금 내비두고 여기.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한 개 동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충남 보령의 한 섬에서 함께 패러글라이딩을 타던 2명이 추락했습니다.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 중 1명이 치료 중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패러글라이딩 엔진 고장으로 이들이 60m 상공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일본 정부가 경제 살릴 계기로 봤던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악화로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도쿄를 포함해 수도권 무관중 경기에 이어서 원전 사고 극복의 상징처럼 홍보하려던 후쿠시마에서의 경기도 관중 없이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마스크와 페이스 쉴드로 중무장한 중국 요트 대표팀이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합니다. 올림픽 개막을 열흘 남짓 남긴 가운데 중국 선수단 중 처음으로 도쿄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로 가득 찼어야 할 도쿄행 비행기 안과 공항은 여전히 썰렁하기만 합니다. Japan invested billions to host the games, banking on a tourism boom. This is not what anyone had in mind. 가까스로 대회 취소는 피했지만 도쿄올림픽을 경제 부흥 계기로 삼겠다던 일본 정부의 계획은 점점 꼬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경기 대부분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고 애초 유관중 경기를 추진했던 후쿠시마도 결국 무관중 경기로 선회했습니다. 원전 피해 극복 이미지를 홍보하려 했던 일본 정부와 달리 지자체가 최근 코로나19 악화로 유관중 경기를 고사한 겁니다. 무관중 경기로 인한 손실액은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빚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포기 사태 역시 올림픽 강행에 대한 반대 여론을 키우고 있습니다. 私たちが緊急事態宣言下このコロナパンデミック下でどれほど厳しい状態にあるか、どれほど苦しい思いをしながらオリンピックをやめろと言っているのか. 게다가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다시 빨라지면서 일본 당국의 고심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초복인 오늘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지며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삼계탕집에 빈자리가 없었을 텐데 코로나19 상황이라 포장하는 줄이 길었다고 하죠. 이제 이번 주부터 열대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잘 챙겨 드시고 무더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유승우 기자입니다. 초복을 맞은 서울의 한 유명 삼계탕집 앞입니다. 예년처럼 긴 줄이 늘어서기는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염두에 둔 듯 매장 식사 대신 포장 목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초복이고도 날씨도 좀 덥고 그래서 여름을 잘 지내보고자 삼계탕 사러 나왔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치솟은 가운데 시민들은 허한 기운을 채우기 위해 발길을 이어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 대구 등 내륙 지역의 기온은 34도에 육박했고 습도까지 높아 체감 기온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시간당 50mm 안팎의 국지적 소나기는 이번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대기 상층부가 이제 조금씩 다 따뜻해지기 시작을 해서 이제 폭염이 조금 많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열대 현상도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기상청은 이번 주부터 남부지방에 이어 수도권까지 전국적으로 열대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세계 억만장자들의 우주전쟁이 시작됩니다. 우주관광 시작한다는 얘기죠? 네. 잠시 후 9시에는요. 영국의 그 버진 갤럭틱 브랜슨 괴짜 회장이 90분 동안 우주 여행에 나섭니다. 저 비행선 타고 가나 보죠? 맞아요. 6인승 유니티 우주선이라고 하는데 실내도 좀 멋지죠? 예. 그 오늘 밤은 브랜슨이고 또 다른 억만장자 누가 가요? 아마존의 베이조스는 이달 20일에 도전을 하고요. 테슬라의 머스크는 9월에 도전한다고 하는데 혹시 우주여행 좀 부러우세요? 저요? 네. 싫어. 멀미나고 겁나가지고. 네, 저도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이기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발사를 앞두고 마지막 모의 훈련이 이루어지고 우주로 향할 비행선을 점검합니다. 우리 시간 밤 9시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이 탄 버진 갤럭틱의 우주 비행선이 발사됩니다. 모선 2부가 고도 16km까지 날아오른 뒤 밑에 매달린 유니티가 89km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유니티에는 브랜슨과 조종사 등 6명이 탑승합니다. 전체 비행 시간은 1시간 반. 유니티가 분리된 이후 착륙까지 15분 안팎이 걸립니다. When you're up there, the spaceship will turn over and these enormous windows one's going to be able to float around and look back at Earth. 열기구 세계 일주를 시도해 괴짜로 유명한 브랜슨은 원래 올 연말 비행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7월 20일 우주 여행 계획을 밝히자 갑자기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Kind of experience you're going to get with the two companies are almost as different as chalk and cheese. So we don't see ourselves as a direct competitor. 브랜슨은 스페이스X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를 포함해 억만장자 중 첫 우주 여행자가 됐습니다. 우리 돈 2억 8천만 원에 달하는 티켓 600여 장을 사전 판매한 버진 갤럭틱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우주 관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기록을 빼앗긴 베이조스의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은 브랜슨의 비행선이 우주가 시작되는 고도 100km에 도달하지 못한다며 의미를 깎아내렸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군용 모포가 장기적으로 솜니블로 교체해야 된답니다. 연말부터 시범 실시한다는데요. 잘하는 겁니다. 휴일이면 내무반 모포 다 들고 나와갖고 털어주고 빨랫줄에 일광욕 시켜주곤 했죠. 뒤에 보시는 것처럼 모포 털 때 또 먼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나저나 이 솜니블로 교체되면 그 많은 모포는 어떻게 처리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무영 기자입니다. 창군 이래 70년 넘게 유사시 필수품으로 여겼던 군용 모포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 산하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위원회를 열고 군용 모포를 일반 솜이불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올 하반기 육군과 해병대 각 한 개 부대를 대상으로 솜이불을 대체하고 유사시에는 모포 대신 사계절용 침낭을 개발해 보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군과 해군은 수십 년 전부터 일반 이불을 사용하고 있지만 육군과 해병대는 작전의 특성상 야전에 대비해 모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이번 분과위에서는 조리병 복무 여건 개선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조리병 같은 경우에는 근무 시간 아침에 8시부터 8시까지 하고요. 근무 강도는 사람이 적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힘든 편인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취사장 관리 간부인 육군 급양관리관을 80% 이상 증원하고 조리병의 수도 1,000명 더 늘릴 계획입니다. 예정대로 인력이 충원되면 250명 규모 한 중대당 조리병 수는 3명에서 5명으로 늘고 1인당 약 80인분에서 50인분 담당으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내년부터 취사장 덕트와 후드를 전문업체에서 관리하도록 청소 용역비를 편성해 조리병들의 과외일 부담도 덜어줄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문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의 분유만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등의 불법 리베이트를 한 혐의로 일동 후디스에 4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일동 후디스가 다수 산부인과에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현금을 지원하고 산후조리원에는 분유를 공짜로 공급해 40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삼복의 첫 번째 복 초복인 오늘 여름 더위가 짙어졌음을 알리기라도 하듯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전국이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은 이 더위가 더욱더 강해지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4, 5도가량 높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폭염주의보에서 경보로 격상한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그 밖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남부 일부 지역들도 32도를 웃돌면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전국 곳곳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부터, 남부지방에는 오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내일 오후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 원주와 경기 여주, 충북 충주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까지도 전국 곳곳에는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지역적으로 적게는 5mm에서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오늘 밤부터 아침 사이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33도 이상, 일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35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렇듯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실내에 머물면서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지역 곳곳으로는 소나기 소식도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오늘 초복이라서 매미 소리를 좀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매미 소리 들리면 매미가 운다고 하는데 네. 우는 걸까요? 웃는 걸까요? 저는 글쎄요, 매미가 웃는 것 같아요. 웃는 것이다. 왜요? 네. 땅속에서 유충으로 10년을 인내하다가 매미가 됐고 세상에 나오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아, 그래서 우는 게 아니고 웃는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렇군요. 내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돌입하는데 인내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힘든 2주 동안의 시간을 보내고 활짝 웃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